돋보기 김인순 공간사회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인순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굉장히 이야기거리가 많았습니다. 네. 오늘은 그 구체적인 사례와 또 민관 협력 중심으로 좀 이야기를 풀어나갈 텐데요. 네. 지난 이 시간에 했던 우리 지역이 가장 중요하겠잖아요. 네. 뉴딜 사업이 많이 선정되길 응원하면서 우리 지역에 선정된 지역 또 다시 한번 짚어주시죠. 13개 지역이더라고요. 네, 13개입니다. 일단 전라북도는 이제 전국에 이 네. 167개소 중에서 13개가 선정이 됐어요. 네. 근데 이제 평균적으로 보게 되면 17개 광역 그 시를 놓고 봤었을 때 네. 평균 9.8개인데 우리는 13개니까 상대적으로 잘했다. 많이 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응원과 박수를 보내고요. 네. 2019년도에 더 선발해 주시고요. 네. 전주시에 토탈 이제 13개 지역이 있는데 그중에 전주시가 3개, 정읍시가 2개, 군산시 2개, 김제, 남원, 익산, 완주, 부안, 고창 이렇게 각각 1개소인데 네. 전주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우아동을 중심으로 하는 전지역 앞에 역세권 르넥산스라고 해가지고 네. 전주역 마중길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유주 마을이라고 해가지고 완산동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하는 곳. 그 다음에 사학동에 사학예술마을이라고 하는 것이 전주시에서 3곳이 진행이 되고 네. 정읍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본 정읍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하나가 있고 네. 그다음에 지역 특화 산업을 중심으로 하는 경제도시 거점 도시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2개가 진행이 되고 있고 네. 군산시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항구이다 보니까 째보선창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진행이 되고 있고요. 하나는 그 공룡 화석 좀 의외이긴 한데 공룡 화석이 살아있는 장전 헤이지구라고 하는 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김제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축제 지평선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 축제 도시라고 하는 주제로 운영이 되고 있고 네. 남원시 같은 경우에는 숲정이 마을 그다음에 익산시는 역사가 문화로라고 하는 주제로 익산역을 중심으로 해서 재생이 이루어지고 네. 완주구는 동창마을 부안구는 부아 매화 풍류마을 고창구는 고창읍성을 중심으로 해서 총 13개가 운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각 시민이 지금 일일이 이것을 다 말씀드린 이유는 우리 지역에서 13개가 각 살고 있는 곳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를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네. 13개를 열거해봤습니다. 네. 사실 우리나라의 경우 전라북도 지역도 이렇게 13개 지역이 뉴딜 대상 사업으로 선정이 됐지만 전국적으로는 더 많고요. 서울, 수도권, 경기도 더 많을 테죠. 네. 외국의 선진 사례를 조금 더 가져오셨어요. 네. 네. 왜냐하면 좀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될까 싶어서 모두가 다 아는 사례가 좋겠다 싶어가지고 스페인의 빌바오시를 가지고 왔어요. 스페인까지 가죠. 네. 스페인의 빌바오시. 네. 네. 근데 이제 빌바오를 기억하실 때 그 구겐하임 미술관으로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네. 워낙 건물이 유명하다 보니까. 근데 이 빌바오시 자체가 굉장히 그 옛날에는 명성을 가지고 있었던 곳이었었는데 나중에 이제 그 철강업이 그 쇠퇴를 하게 됩니다. 마치 우리 그 군산의 한 예처럼 그러면서 그 도시가 쇠락하는 걸 빌바오시가 이러다가 우리 다 망하겠다 싶어서 진짜로 빌바오시가 명운을 걸고 사업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거 아니면 이거다 이런 식으로 그렇죠. 엄청난 사업비를 투자하게 됩니다. 빅딜을 한 거네요. 그렇죠. 근데 네. 그게 성공을 한 건데요. 이곳은 이제 스페인의 이제 북부 지역이라고 해요. 근데 가장 큰 항구 도시 중에 하나였고 철 제품이 아주 유명하답니다. 그래서 섹스피어의 작품에 빌바오의 강철로 만들어진 뛰어난 빌보스 검이라는 그런 표현이 등장할 정도의 그런 장소였었는데 네. 제철 산업이 이제 불황이 되면서 빌바오시가 이제 2차 산업을 포기하고 다음에 어떤 걸 할까 고민을 하다가 무엇을 선택하게 되냐면 문화를 선택을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구겐하임 미술관을 유치하려고 엄청 노력했고 네. 결국은 그게 뉴욕에 더불어서 이제 이쪽 빌바오시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한 해 100만 명이 이 관광객이 찾아오는데 실은 빌바오시 전체에 대한 의미보다는 구겐하임 미술관 때문에 결국은 빌바오시를 많이 찾게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사실 이 도시재생에서 아주 큰 규모의 예를 들어주셨는데 네. 이 모든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 이러한 큰 규모를 갖기는 쉽지가 않잖아요. 그렇죠. 어떤 선택과 집중을 했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하고 있는 뉴딜 사업 같은 경우는 이 대규모의 사업비가
도시가 지금 투자되고 있는 상황은 아니라서 그렇죠. 이 비교에 있어서의 차이는 있겠지만 중요한 것은 제가 이 빌바오시를 사례로 들었던 이유는 바로 선택하고 집중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문화를 선택을 할 거냐. 어차피 2차 산업이 이제 철강업이었었으니까 그것을 이어갈 거냐 어떨 거냐 여러 가지 고민이 있었는데 네. 그중에 문화라고 하는 코드를 가지고 구겐하임을 유치하기까지 이르면서 결국은 이게 성공한 사례가 되었는데 네. 우리 지역에서 벌어지고 있는 도시재생 뉴딜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네. 평범한 사업으로 만약에 진행이 된다면 사람들 머릿속에 기억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선택과 집중을 했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선정을 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우리 전라북도 지역에 어떤 지금까지 성공 사례라고 할까요? 네. 잘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첫째로는 우리 가까이에서 찾아볼 수 있는 건데요. 네. 한옥마을입니다. 한옥마을도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들어갔습니까? 그러니까 이 명칭이 도시재생 뉴딜 사업이라고 표현하진 않았지만 네. 이 20년 전에 여기가 그 미관지구로 지정이 되면서 개보수가 어려웠어요. 네. 그래서 이 주민 이제 지붕에 비가 새고 이거 빨리 미관지구를 해제해달라라고 하면서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갈등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어떻게 뭔가 대안이 필요하긴 한데라고 하면서 이곳을 2002년도에 지구 단위 계획을 하게 됩니다. 2002년. 네. 지구 단위 계획을 마련하고 그다음에 한옥 보존 지원 조례를 마련을 해요. 또 네. 조례도 제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5천만 원씩 지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살고 있는 주민들한테 집을 고칠 의사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계획서를 제출을 하게 되면 5천만 원을 최대 5천만 원씩 지원해주는 이런 사업들을 벌이게 되면서 네. 지금 현재의 모습들을 가져가게 되는 것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제 뭐 산업의 내용이 조금 변하기는 했었지만 네. 여튼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국 관광의 별이라고 하는 네이밍을 얻게 되는 그런 결과까지 얻게 되는 것이죠. 그렇군요. 또 하나가 이제 앞서서 설명해 주셨죠. 선미촌 네. 기능 전환 사업이라고 하셨습니다. 뭐 앞서서 얘기해 주신 한옥마을은 굉장히 관광지구로 지금 잘 그렇죠. 하고 있고 네. 번창하고 있는 곳인데 선미촌 어떤 곳인지 좀 설명이 먼저 필요해 보이죠. 네, 선미촌 하면 전주 시민은 아는 분도 있고 모르는 분도 있을 텐데요. 선미촌이라고 하는 곳은 그 위치가 전주시청 뒤편에 있어요. 네. 네, 거기에서 일종의 전라북도 전주에서 가장 큰 성매매 집결지입니다. 네. 그랬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제 공공기관 옆이어서 조금 아이러니하다라는 생각들 네. 많이들 하고 계실 텐데 사실 수십 년 동안 성매매 집결지였던 이곳을 문화단지로 변모시키기까지는 굉장히 많은 노력과 그에 관한 행정 수반이 네. 필요할 텐데 어떻습니까? 이 공간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사람은 일제시대 때부터 시작됐다라고 얘기하는 분도 있고 그다음에 이제 그 해방 이후에 시작됐다고 하는 분도 있는데 여튼 역사로 보게 되면 길게 보면 100년이고 이제 그 60년, 70년 정도가 되는데 그 기간 동안에 이게 불법임에도 불구하고 공공기관에서 공권력이 손을 못 대고 있었던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항상 여기를 뭔가 변화를 시키려고 하면 공권력이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의 생각의 발상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 건물은 그대로 두고 주변의 환경을 바꿔보자. 깨끗하고 예쁘고 멋지게 바꾸면 이게 원래 일반 상업지역인데 일반 상업지역으로서 역할을 스스로 변화시키지 않을까라고 하는 의미에서 2014년도에 그 민간인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네. 의견들을 교류하게 되고 그 연구 결과를 전주시에 제출합니다. 네. 그런데 전주시가 다행스럽게도 받아주셨죠. 네. 네. 행정 대집행이라는 것이 어떤 공권력이라고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겠지만 그렇죠. 비용도 들어요. 네, 네. 주민들이 조금 먼저 움직였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조금 또 다른 점이라고 할 수가 네. 있겠는데 행정에서는 다른 프로젝트명을 조금 쓰고 있다죠. 예, 이제 저희는 이제 그 기능 전환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아예 노골적으로 전주시는 좀 쉽고 기능 전환이란 말이 어렵다라고 해가지고 선호송 예술촌.
예술촌. 선호송 예술촌이란 이름을 지어서 그거에 관련된 그야말로 예술촌이니까 예술과 관련되는 문화를 선택을 해서 문화에 관련된 내용들을 여기에 넣습니다. 그래서 2016년도부터 2020년도까지 총 사업비가 74억 원을 투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선미촌 일대 그 골목하고 그러니까 골목길 큰 길, 작은 길 다 포함해가지고 도로 정비 사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커뮤니티 공간이랄지, 그다음에 문화예술 복합 공간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조금 여기다 제가 더 설명을 드리면 네. 도로를 그러면 어떻게 디자인을 할 거냐? 예쁘다. 도로. 예. 네. 그러니까 4m짜리 도로도 있고 6m도 있고 그다음에 15m짜리도 있어요. 그러면 이 도로를 단순히 예쁘게 할 거냐? 아니다. 여기는 인권의 거리로 하자. 인권이 한쪽이 짓밟혔기 때문에 이것을 회복하는 것으로서의 인권의 거리를 라고 하는 주제로 휠체어, 유모차 모든 세대가 공평하게 이 길을 공유할 수 있는 길이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인권의 거리를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한편으로는 스트리트 퍼니처라고 하는 부분의 디자인을 과감하게 아까 예쁘게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시민들이 이거 봤었을 때 아 여기 앉아보고 싶어, 찾아오고 싶어라고 하는 그런 디자인들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좀 되고 있습니까? 네, 올 네. 말부터 착공 시작합니다. 올해 말부터 이제 네네, 시작이 예, 된다는 예, 의미고 빠르면 뭐 내년쯤 기대를 해봐도 그렇죠. 되겠습니까? 내년이면 이제 도로는 등장을 할 것 같아요. 네, 그 의미가 굉장히 색다르네요. 그렇죠. 네, 인권을 인권의 거리라는 생각할 네. 수 있다. 그렇군요. 선미촌이 앞으로 이제 공간 변화가 조금씩 꿈틀꿈틀 되고 있잖아요. 네. 사실 문화체육관광부가 주관한 문화적 도시재생 공모 사업에도 이 선미촌이 선정이 됐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요, 네, 네. 이 청소년 출입 금지라는 그 팻말이 있었다고 들었는데, 지금도 있어요. 아, 네, 그럴까요? 네. 그럼 이 팻말은 조금 사라지는 게 좋죠. 만약에 도로가 그렇게 되면 이제 거리가 밝아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면 거기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지는 못하지 않을까. 그러면 더 큰일이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러면 안 되죠. 이 팻말이 없어지는 게 최종 목표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네. 모든 사람들이 이 공간을 들어다니면서 자유롭게 문화가 펼쳐질 수 있게 생활이 이루어질 수 있게 만들어진다면 네. 저희가 처음 시작한 출발의 의미를 다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좀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선미촌 기능전환 협의체 어떤 그 단체인데 네. 어떤 분들이 조금 함께하고 있을까요? 건축가, 건축가. 그러니까 건축 도시라는 분, 그다음에 도시계획 전문가, 음. 그다음에 이제 여성 인권에 대해서 활동해 왔던 분들, 네. 그다음에 시민 활동가, 그리고 시도의원도 일부는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들을 통해서 예산을 확보를 해야 돼서 중요한 문제죠. 네, 그래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지난주부터 이 시간까지 살펴보고 있는데 행정의 힘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먼저 발벗고 나섰다는 게 네, 가장 예, 중요하잖아요. 좀 뿌듯한 것 같고 선미촌 사례처럼 시민들이 모두 나설 수 있는 사례 또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저는 이제 아까 13개를 말씀드렸잖아요. 그게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향후에는 이제 행정 중심으로 이게 선정이 만약에 됐다면 향후에는 시민들 중심으로 선정할 수 있는 기회, 발판을 마련하는 게 네. 정말 긍정적인 도시재생의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싶어요. 네. 오늘 시민 돋보기 도시재생 뉴딜 사업에 대해서 지난주에 이어서 이 시간까지 함께 알아봤습니다. 봉효정 이슈인 전북, 저는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KBS